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 클리핑은 노인, 청년, 그리고 고래 유언이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언장 쓰기에 대한 것, 그리고 20살 청년이 남긴 유언장, 바닷속 고래 이야기, 그리고 보험의 신사업들이 이제 활성화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방향, 아프리카 이야기, 치매 환자의 돌봄 기법, 그리고 이민을 아니면 거주를 지원하는 도시 외국 이야기, 라이브 커머스가 바꾸는 쇼핑 경험 세계 맥킨지 보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언장 쓰기는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도 상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장 쓰는 것은 단순히 유언장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흔히 웰다잉이라고 하죠. 이 웰다잉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먼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기반으로 해서 과도한 연명 의료를 방지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시니어들이 원하는 그 살던 곳에서의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지원하는 방식의 그런 방향성인 구체적인 목표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시니어 삶에 있어서는 인생을 돌아보는 인생 노트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이것을 가상세계화 접목해서 사랑하는 대상들이 나중에 그 돌아가신 분들을 회상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남긴다든지 또는 금융적으로는 이 막대한 자산들, 특히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치매 환자들이 남기는 신탁 그런 재산들이 벌써 GDP의 200%를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증가 그리고 독거노인의 증가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상속에 대한 것 특히 이제 신탁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자산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부에 관한 것들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삶을 마무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겠고요. 또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웰다잉을 준비하는 기관들의 그 컨텐츠나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임종을 앞둔 20살 청년의 유언장입니다. 사진에 보는 청년은 이제 백혈병 청년의 유언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남긴 유언장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나는 밤하늘의 빛이 돼서 세상을 밝힐게. 내가 못 이룬 봉사의 꿈을 대신 이루어져라고 이제 20살밖에 안 된 친구가 세상에 남긴 말입니다. 과연 많은 시니어들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주고 갈지에 대해서 곱씹어 보게 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심지어 고래인 경우도요. 실제로 바닷고래가 그 평생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33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새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탄소 결국 기후 재앙은 그 열도 명상 이산화탄소가 만드는 것 그래서 탄소 중립부터 해서 다양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특히 지금 우리가 느끼는 폭염 그나마 한반도는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폭우뿐만 아니라 폭염 여러 가지 기후 재앙들이 종류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대학의 앤드류 퍼싱 교수님에 따르면 고래 한 마리가 죽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고래가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에 1억 톤 이상의 탄소가 고래 잡이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줄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요. 이 고래조차도 이렇게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을 하는데 우리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는 보험 신산업에 대한 그 논의가 있습니다. 저도 금융감독기관의 어떠한 자문위원, 그러니까 민간기관의 이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들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험사, 물론 보험사에도 있었고요. 그 보험사는 지금 요새 이제 금리랑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저금리 상황에서 이제 특히 이제 보험의 1인당 보험 보유율도 높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고객군을 보더라도 시니어분이 많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보험사들에게 플러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정부의 이익이 하나 맞아떨어지는 게 금융을 예방하는 효과가
의료 비용을 줄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보험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협의들이 그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시화되면서 혜택을 주는 방향을 통해서 특히 이제 KB손보가 먼저 치고 갔는데요. 물론 KB금융 지주사는 굉장히 그 방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었고 수익적인 거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어떤 정신을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그 첫 번째 방향으로 요양 서비스나 헬스케어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않을까 한데 구체적인 얘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오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현하는 것까지는 다른 얘기지만 그 방향성을 보면 일단은 이제 시골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요양 시설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럼 이제 투자 비용에 대한 손실 보전이 되겠죠. 그리고 현물 지급 보험 뭐냐면 요새 뭐 실손보험이나 이렇게 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현물을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을 줌으로써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어떠한 또 다른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모색하는 방법. 또 보험사들은 보험연수원이 있는데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뭐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하는 것. 더 나가서 커머스까지 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특히 이제 요새 이제 카카오뱅크 이런 거 나오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그 업체들이 더 요청하는 부분들하고 맞물리는데요. 플랫폼 기반의 용품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것은 포인트를 통해서 멤버십을 확인하는 거고 또 이것을 축적하게 되면은 혜택을 주는 것. AI 생명에서 제일 먼저 했죠. 그래서 뭐 만보를 걷게 되면은 얼마의 할인이 되는데 그것을 보험료 산정해서 그 보험료를 내는 것에서 좀 할인해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즉 이 이야기는 고객의 건강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제3자를 통한 그러니까 제3자 만약에 제가 최악인데 저를 최악희가 아니라 A라고 할 수 있고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또 밖에 서 있는 A의 연결값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 A에게 직접적으로 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제3자의 암호화 방식으로 된다면이라는 가정으로 이러한 금융 데이터, 특히 공공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것들도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융사에서도 전통적인 금융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서비스의 발전, 고령화에 따라서 새로운 신사업 모델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멤버십 같은 경우 해피포인트를 총괄을 했었고요. 그 전에 그 SK OK 캐시백 만드는 그런 초창기에 만든 회사에서도 마케팅이나 관여를 좀 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은 잘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을 때 그 외에 부가적인 수익률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을 한데 대신에 이것은 긴 호흡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즈니스적인 우리가 흔히 보는 뭐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알았지라는 그런 불쾌감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 삶에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철학들 모든 것이 맞물려져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서 이러한 논의들이 더욱더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인사이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허성영 국장이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대표입니다. 어, 저랑도 SVPS라는 그런 곳에서 같은 활동을 한 분인데요. 이 친구는 굉장히 순수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현지인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제3자 관점으로 그냥 돈을 퍼주고 그 기술도 과하게 주는데 이런 분들은 적정 기술을 얘기하고 정말로 그 아프리카가 진정성 있게 성장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돌봄받는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사회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세상에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치매 환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돌볼 것이냐. 국가 과제로 치매 인구가 노인 인구의 10분의 1이 되고 또 경도 인지 장애부터 그 치매 부분을 줄이게 된다면은 그것을 더 늦출 수 있다라는 것들도 나오고요. 요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치매가 왜 발생하는지
근본적으로 이 속에 있는 뇌를 흐르는 쪽에 뭔가 막히고 그러면서 산성화나 부식으로 인해서 그 서로 작용하는 것들이 더뎌지면서 그 오작동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는 가설까지는 이제 굉장히 최근의 기사를 통해서도 그 검증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 이런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학이 제일 중요한데 인간 존중 돌봄 기법이라는 휴머니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기법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보고 말하고 만지고 서다라는 네 가지 인간의 기본 특성을 활용해서 400개의 케어 방법을 매뉴얼화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어떠한 웰다잉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동행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 케어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이나 질문이 많은데 그전에 제가 이제 실패하면서 배웠던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전명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케어 비즈니스의 본질은 휴먼 케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이나 이러한 방식,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웰다잉이 됐든 아니면 병원 동행이 됐든 이러한 새로운 영역들, 최근에 또 요양 서비스를 합병하고 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실제로 본질적인 것은 사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치매 환자의 눈높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분들에게 얼마나 자기 존중감, 그리고 자기 결정권, 자기다움, 또 잔존 능력 이런 것들 남길 것인가를 집중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자들이 고려할 것은 이러한 프랑스 방법의 400가지를 매뉴얼화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을 도용하는 그런 그 오류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만나는 분들은 자신만의 그러한 기법들을 연구하시는 SLB 채널에 있는 창직으로 소개한 오충골 소장님 같은 경우도 당신만의 방식에 의한 워크숍과 당신만의 기법에 의한 것을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고 앞으로 고령화와 함께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치매에 대해서도 이러한 어떠한 보여지는 데이터 플러스 실질적인 스피릿이 들어간 정신적 기법 매뉴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거는 이탈리아 얘기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탈리아는 실은 관광 수입이 굉장히 크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령화가 되면서 관광을 대응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활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만약에 40세 미만자가 오면은 매월 뭐 한 100만 원 정도에서 135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2, 3년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음식, 숙박업 등 관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지자체도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금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자 동네와 가난한 조금 지원하기 어려운 동네의 차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뜻을 가지고 하겠다면은 지자체에서는 환영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의 군정 활동의 첫 번째 목표는 인구수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다가올 것이고요. 제가 어제는 이제 제가 지인을 일본에서 한 20년 정도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알고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령화에 함께 탄력성이 떨어지고 한국과의 경쟁력에서 굉장히 저하되는 걸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성공의 법에 고치되어 있고 또 탄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 적체되면서 어느 정도 활력을 못 찾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나 그 경험이나 특히 그 일본 사람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리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고령화가 이제 가속화되면은 비슷한 일에 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릴 필요가 있는데요. 고령자가 젊은 사람과 같이 상생하며 움직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지역,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발달되는 지자체에서는 정말로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곳에 조금 더 젊은 베이비부머 은퇴자라든지 여기서처럼 더 젊은 40대라든지 또 더 젊은 20대가 가서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대한 것들, 특별히 세심하게는 교육이라든지요, 자녀들의, 그리고 의료라든지, 그리고 문화시설, 뭐 극장 하나 정도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맥킨지 보고서인데요. 라이브 커머스가 바꾸는 쇼핑 경험 세계라고 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제가 좀 놀라는 것은 라이브 커머스 하면은 제가 이 상태에서 뭘 세일즈하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자동차를 파는데 아래 링크를 걸었으니까 여기에 링크를 타고 오실 때 제 이름을 쓰면은 할인해 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세일즈로 연결되고, 안 하면, 아니면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예약을 해 드릴게요라는 어 특별한 장비 없이, 아니면 링크를 걸어서 곧장 커머스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이브 커머스는 보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라면 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누구를 믿느냐라는 조사가 가운데 있는 장표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굉장히 신뢰하는 게 높습니다. 검은색, 특히 이제 제너레이션,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18세 플러스인 경우를 보면 무려 제일 높은 것, 검은색이 제일 높은, 거의 한 40% 되는 것들이 소셜 커머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이 드신 베이비 부모인 경우에는 검은색이 굉장히 낮은데요. 그러나 이것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 디지털 사회와 함께. 그렇다면 더욱더 맥킨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그 한 명의 그 인플루언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심지어 최근도 자동차 판매가 뭐 굉장히, 자동차 판매도 가능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헬스케어에 관련된 것들 어마어마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제일 큰 게 신탁이라고 보는데, 그런 신탁 같은 그 블루오션까지 할 수 있는 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채널에 있어서도 지금은 줌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최근에도 이제 이번 주에도 어떠한 정책 의견 조사인 좌담회, 줌 좌담회를 저도 참여를 해서 봤는데, 진행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데 상대방들이 의외로 제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나온 그 가상 오피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진짜 오피스로 느끼더라고요. 물론 줌이라는 데는 그 나스닥에 상장된 어마어마한 글로벌 대기업인데 이 안에서도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AR, VR, 즉 증강 가상 현실, 메타버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서는 지금은 뭐 캐릭터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계속 발전할 거고, 최근에 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전문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실지에서 비춰지는 그런 가상 세계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디 가보면 아냐면요. 저희가 그 박물관 같은 데를 가보면 요새 이제 전시와 함께 그 관객은 앉아 있고, 그러면 그 방을 크게 가상 화면으로 써 가지고 실제로 그 장소에 간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기법들을 하는데, 굉장히 볼 만하고 이것이 점점 더 실제감을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은 굉장히 발달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 쪽으로 갈 거고요. 그럼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 말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라든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을 하느냐, 그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 세 가지 주요 뉴스를 주로 웰다잉 뭐 이것에 관련된 걸 했는데요. 그 노인이나 그리고 청년, 그리고 심지어 고래까지도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벌써 뭐 35도, 6도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경험들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메시지로 담아내는 그러한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저에게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혹시 놓친 뉴스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